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수업입니다.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벌구이에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유약 바르고 이제 가마에 넣었으니까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낸 흙 이런 한 덩어리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하나를 보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판하고 그 다음에 헝겊을 이렇게 놓았는데 이 위에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판하고 헝겊이 없으면 바닥에 붙어서 나중에 띄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띄다 보면은 형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다르게 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 판 밑에 위에 헝겊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 보내진 이 삼각형을 다 반죽해서 보낸 거예요. 토련해서 진공해가지고 공기도 다 뺐는데 이걸 다시 반죽을 하면은 또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요 모서리를 이렇게 쳐가면서 둥글게 만들어요. 그래서 탁구공보다는 크고 전구공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모서리를 이렇게 통통통통 쳐서 접히지 않게 이렇게 둥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한번 불려보세요. 동그랗게. 여러분들 송편할 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속파기를 하잖아요. 근데 속파기 하기 전까지 이렇게 둥글려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정 가운데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콕콕콕콕 칩니다. 오래 반죽을 하면은 수분이 달아나서 이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이런 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물그릇이나 아니면 종이컵에 물을 반 정도만 받아서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요거를 수분을 적당하게 이렇게 주면은 아마 마르지 않고 처음 상태 반죽해 간 거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쳐서 이 바닥이 호떡같이 됐는데 요 두께가 지금 요 나와 있는 이 두께가 나무판 두께, 지금 가져간 나무판 두께보다 1mm 두껍게 또는 같게. 그래서 요거는 5mm, 0.5mm 내지 6mm를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한번 노력해서 이거를 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이 만든 이런 화분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화분의 이 밑바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밑바닥 크기가 크면은 큰 화분이 될 거고 밑바닥이 작으면 작은 화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화분을 또 흙이라는 걸 처음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제가 지정해서 전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삼각형을 톡톡 쳐서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금살금 치면서 이렇게 펴보세요. 집에 방망이나 아니면 밀대가 있으면 그걸로 밀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내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아서 저는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쳐서 밑바닥을 고르게 쳐서 밑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밑판이 이제 다 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쳤는데 이 밑판이 네모를 만들면 네모 형태의 화분이 될 것이고 세모를 하면 세모 형태로 화분이 될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니까 우리가 둥근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코일링
그러니까 흙가래라 그래요. 우리가 떡을 우리가 저기 떡가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니까 흙가래라고 해요. 그거를 영어로 코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을 다 치셨으면은, 자, 두께가 골고루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아, 두께가 0.5 내지 0.6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너무 두꺼워도 무게만 많이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기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깨질 확률도 커요. 그러니까 보통 그릇에 따라서 이 두께도 달라지지만, 오늘 만들 그 화분에는 이 정도. 자, 여러분들 보여주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띄었다가 놨다가 하게 되면은 이 흙의 입자를 처음에 이렇게 고르게 펴놓은 것이 움직이면서 이게 나중에 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작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릇을 만들거나 큰 화분을 만들 때 이게 움직이게 되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늘고 이러는 거는 위험하고, 이 판 자체를 들어서 두께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 거 두께 같은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흙이 있을 거예요. 이 흙을 이용해서 쌓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흙가래를 만드는데, 일단 이거를 앞으로 밀어놓고 이거를 자르는데, 이거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이런 줄로 자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낚싯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기타 줄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나이론 줄 같은 거, 그런 게 질기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손으로 잘라도 되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잘라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길게 잘랐어요. 그래서 길게 떡가래 같이 만들 거니까 요거를 반죽하듯이 길게 너무 한 번에 꼭꼭 잡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해서 바닥에다 놓고 손바닥으로 굴립니다. 제가 굴릴 때 손가락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두꺼운 데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이 바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미는 거예요. 제가 손바닥으로 밀지 않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점점 손가락을 벌려가면서 옆으로 늘려요. 그죠? 그리고 힘을 꽉 주면 손자국이 나요. 그러니까 굴리게 되면, 굴리는 것도 이걸 한 바퀴 돌리면은 이 정도예요. 그죠? 이 정도 폭을 굴려가면서, 두꺼운 데는 손을 갖다 대고 여기가 조금 두껍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손가락과 그 밑에 부분까지를 이용해서 코일링을 또는 흙가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됐으면 이 끝에가 어떤 경우에는 홈이 생기고 여기가 거칠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끝을 눌러주고요. 양옆을 눌러주고, 혹시나 이 끝을 사용할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되시는 대로 이 끝은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속에 굴릴 때에 기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일링 된 거 흙가래를 아까 만들었던 그 흙판에다가 물을 손가락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에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릇 끝에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쌓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물을 발라가면서 부벼줍니다. 이거는 왜 부비냐 하면 흙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흙으로 흙물을 만들어서 쓰면 더 편리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흙물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끈적끈적할 정도로
끈적끈적할 정도로 반복해서 흙물을 일으켜요. 그럼 흙물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이게 끈적끈적할 정도가 됐을 때에 지금 만든 이 흙가래를 요 모서리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내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붙일 때 너무 힘을 가해 가지고 손자국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마주 했을 때 이 끝을 딱 잘라주면서 물을 부벼서 한참 부벼 가지고 물이 끈적끈적할 정도로 해서 이거를 맞잡아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두께가 똑같을 정도로 어디에서 이었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둥글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를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떨어져요. 오, 지금 너무 흙물을 잘 붙여서 안 떨어지네요. 다행히. 그래서 위에서 살짝 조금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께가 여러분들 건지 손가락이나 아니면 새끼 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했을 거예요. 가늘게 할수록 여러 번 쌓아 올리니까 적당한 크기는 자기 검지 손가락 굵기로 하시면 돼요. 그죠? 검지 손가락 굵기로 이렇게 코일링을 해서 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면을 펴주는데 너무 꼭 잡으면은 자국이 심하게 나니까 살짝 잡아서 이거는 누른 자국, 여기 모서리 이 위에 올라가는 면이거든요. 이렇게 두께가 똑같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자, 조금 한 번씩 내려 누르듯이 이렇게 잡아서 펴주세요. 두 손으로 하는 이유는 한 손은 이거를 그냥 한 손으로만 그냥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세요. 제가 여기 거리를 요만큼 떼었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래서 이걸 못 도망가게 막아주면서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잡다 보면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손은 못 늘어나게 막듯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으면서 되시는 대로 이 두께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잡으면 못 도망가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잘 붙게 했으면 이 도구를 이런 걸 하나 보냈을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반달같이 둥글고 여기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둥글어요. 그죠? 이 부분으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꼬집었을 때 이 밑에가 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줘도 좋고요. 이걸로 많이 잡지 말고 살살 이렇게 긁어서 조금씩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 이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진 요 부분들이 메꿔질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제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줬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한번 메꿔보세요. 너무 많이 찝어서 내리면 여러분들이 또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이렇게 찝어서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내렸어요. 흙을 많이 찝어 내리지 않았죠?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매끄럽게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훑어주세요. 뒤에 손으로 받치고 한번 훑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쑥 들어가니까 살짝 그것만 없어지게 선 그려놓은 게 없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주변이 정리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틈에 물도 안 새고 깨끗한 그릇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옆에 여기 틈이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이죠? 요 틈을 이제 이걸로 위에서 내려주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저는 밑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인 자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다 선으로 이어줬어요. 이 도구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내리든가 하는데 다 메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검지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돌려서 매끄럽게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다시 내가 아까 바닥을 0.5cm로 했잖아요. 이 폭도 자기가 원하는 폭만. 어떤 분은 아주 두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0.6 그 정도 두께, 바닥 두께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얇아도.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기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후에 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른 어린아이가 한 건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근데 이와 같이 선이 보이게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메꿔서 안 보이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걸 문양으로 삼아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메꿔버릴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메꾸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또 똑같아요. 자,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아까 자른 그 흙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굵기로 할 거니까 그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꼭꼭 잡아서 다시 반복합니다. 꼭꼭 잡았죠? 너무 꼭 잡아서 울퉁불퉁 심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주름이 안 잡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랐을 수도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날아가니까 손에 이렇게 촉촉하게 바른 다음에 또 굴리세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벌려요. 이렇게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힘을 너무 줘서 손가락 자국이 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X예요. 굴리세요. 가볍게 굴리듯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가 손가락 자국이 안 생겨요. 왜 나는 이렇게 손가락 자국이 나지? 그리고 또 왜 선이 이렇게 생기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 굵기, 검지손가락 굵기만큼 해서 또 올릴 거예요. 자, 이 끝은 지금 구멍이 이렇게 끝에가 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겹치면 기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혹시 모르니까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쓸지 모르니까 자 일단 여기 올리는데 그냥 올리면 될까요?
아니죠. 물을 발라야죠 또. 자, 접착 역할을 하는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지 않게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흙물을 일으키세요. 자, 흙물이 이렇게 일으켜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서 자, 그 위에 또 올립니다. 올릴 때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밑에 거 위에 밑에 김을 위에 바로 똑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밑에 게 얇으니까 위에 거 중앙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면서 올려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한쪽만 흙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기만 한 거예요. 밑에 거 바로 위에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올라간 게 지금 이 경계에 선이 있으니까 이거를 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손으로 메꿔져요. 그죠? 올리든 내리든. 근데 밑에 건 얇고 위에 건 두꺼우니까 위에 있는 걸로 내리는 게 좋겠죠? 보세요.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돼요. 또 지금 가져간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기 해도 됩니다.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다 메꿔 볼까요? 저는 손가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손가락 안에도 메꾸고 안에 메꾸고요. 그 다음에 밖에도. 자,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저도 한번 해볼까요? 흙을 많이 끌어내리지 말고 살금살금 껍질만 뺏겨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돼요. 올렸다 내렸다. 자, 안에도 똑같이 손을 이렇게 대고 받치고 받친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러면 처음 형태에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 없이 막 밀다 보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이렇게 받쳐주면서 메꿉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또 깨끗하게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두껍잖아요. 밑에 거보다. 밑에 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한 손은 잡고 올려주세요. 자, 두 손으로 같이 하고 싶으면 이거를 안으로 모으듯이 이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크니까 그냥 막 잡으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안으로 모으면서 올리세요. 그러면 이 키가 위로 올라가게. 이거는 두꺼운 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듯이 퍼지지 않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이 손은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밑에 걸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하다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훌렁훌렁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조금씩 모아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아주면서 이제 똑바로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에 올라갔던 크기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거는 다육이를 심기 위해서 화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 정도 올랐으면 이거 가지고 다육이를 심을 수 있을까? 흙 심고 흙 여기다 넣고 뿌리 내리고 위에 올라갈 생각하면 이거 2단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한 번이나 2번 더 쌓아 올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했으면은 한번 같이 안에 갈라진 부분이 있나 없나 서로 이렇게 연결한 부위가 금이 있나 없나 봐서 그 부분을 아주 잘 메꿔주세요. 그 틈으로 벌어지지 않게 잘 메꿔주세요. 저는 항상 뒤에서 안에서 무슨 이렇게 행위를 할 때는 꼭 뒤에서 받쳐줘요. 바깥에서 뭐 할 때는 안에서 받쳐주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확률이 적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단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까요? 두께는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 저는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5cm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대면 이 정도. 2째 마디에서 조금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3번째.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흙이 있어요. 손으로 띄워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만 있으면 이게 얼마든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손가락만하게 길게 할 거니까 또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거를 또 꼭 잡는데 너무 세게 잡아서 심한 자국이 없게 그래야지 이 흙가래를 만드는데 편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죠? 길게. 그리고 나서 또 약간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촉촉하게. 그래서 또 굴려보세요. 자, 제 손가락 보이죠? 네. 자, 만약에 하다가 이런 주름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많이 꽂지 말고 한 손은 밑으로, 한 손은 위로. 그러면은 이렇게 꽈져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꽈어요. 깐 거 보이나요? 이렇게 많이 꼬으면 안 돼. 이렇게 꽈가지고 다시 굴려보세요. 손가락 굵기 정도가 됐을 때는 더 늘어나지 않게 그냥 굴리기만 하세요. 그 선이 보이지 않게. 아마 그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코일링 하는 방법이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넓게 요 손가락으로 여기로 하면요 힘이 이렇게 강하게 가서 안 되고 손끝으로 감각을 느끼면서 하세요. 그러면 머리하고 이 손끝하고 연결이 돼서 자꾸 신경계를 자꾸 자극을 하니까 여러분 건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정하게 손가락 굵기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지금 여기 기포가 또 이렇게 났을 거예요. 보세요. 구멍이 났죠? 요건 잘라버릴 거예요. 이대로 하면 속에 기포가 생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단 올린 위에 또 물을 이렇게 또 바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 면이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죠? 산같이 울퉁불퉁. 그래도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이렇게 살짝 높은 데를 내려주고 이렇게 잡고 눌러주고 두 손으로 이 옆에 낮은 곳에다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오, 같아졌네요. 그죠? 울퉁불퉁 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이제 골고루 흙물이 일어나서 지금 너무 잘 붙었어요. 이렇게 떼어보니까 하나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하고 지금은 또 덜 떨어지지만 말르면은 또 뚝 떨어져요. 지금은 붙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아주 흙물을 많이 일으킬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끝에 잘라주고 구멍 없앤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요 몸체부터 중간부터 또 위로 올려주세요. 두 손이 이렇게 경계를 두고 돌리는 겁니다. 35분 경과. 부분을 잘라내고 서로 물만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흙물을 일으킵니다. 한쪽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올해는 모기가 참 많아요. 실내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걸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정말 모기가 많아요. 올해같이 모기가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은 어떠니? 지금 또 모기가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올려놨어요. 위에 두껍죠? 이 밑에 이은 자리 있죠? 자, 그거를 또 아까 같이 또 메꿔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메꿔도 된다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뒤에서 받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서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위에서 내리거나 밑에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메꾸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손이 가장 좋은 도구 같아요. 꼭 뒤에서 받치세요. 이렇게 안에서 받쳐야지 밀리지 않아요.